후쿠시마 이야기로 넘어가서 네. 후쿠시마에서는 연간 22조 베크렐만큼의 삼중수소가 이제 처리수가 이제 나온다고 해요. 조단위 무섭죠. 근데 처리수라는 표현을 쓴 게 우리가 오염수 말 그대로 그 원자로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거는 독해 거기 들어 사람 죽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온 오염수를 이제 방사능 붕괴를 하고 있는 노심이 있는 거기서 다 뭐든 나온 그걸 다 포집을 해요. 다 감싸가지고 거기 나온 거에서 뭐를 먼저 빼요? 세슘. 그 다음에 알프스라고 다핵종 제거 설비, 뭐 세슘이 됐던 스트론튬 90. 그래서 이 알프스라는 친구로 1차, 2차 정화를 거친 다음에 그러면 뭐가 나요? 삼중수가 나요. 삼중수는 물이잖아요. 물이니까 이게 흡착이 돼서 제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화학적으로 이 삼중수든 중수든 그냥 수든 신경 안 쓰거든요. 얘를 최대한 희석해서 해양에 방류해서 1년에 얼만큼 방류가 되냐? 22조 베크렐.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단위만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1년에 얼만큼 이제 바다로 방류를 할까요? 그래서 일본이 사고가 난 데니까 일본보다 적어야 되지 않나요 원래? 10배. 후쿠시마 220조 그 정도 돼요. 저는 213조 베크렐이라는데 우리 잘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저 그 해산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날려 먹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맛있죠 그거. 당사자 걱정해서 안 먹겠다 저한테 꼭 보내줘요. 제가 다 먹어치우겠습니다. 암은커녕 뱃살만 나왔어요. 진짜. 그 성인병이 위험치가 그렇죠.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게 더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잣대는 있어야겠지. 안전수와 평가하는 국제보건기 WHO에서는 이제 음용수 물 마시는 거에 대해서 삼중수의 허용치를 리터당 1만 베크렐로 제한을 해요. 리터당 1만이요. 근데 월성 지역 의문에서 검출된 삼중수의 농도는 5년 평균치가 리터당 10베크렐이에요. 엄청나게 낮네요. 그렇죠. 근데 차라리 거기 있는 중금속도 따로 있어요. 중금속이 더 걱정이지. 그렇죠. 네. 그러면은 후쿠시마에서 22조 베크렐이 이렇게 배출이 된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게 후쿠시마에서 배출하는 처리수의 총량은 얼마냐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리터당 얼마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당연히 IAEA라든지 네. 미국은 FDA도 관여해요. 왜냐하면 그거 방류하면 우리나라 바로 안 와요. 해류 따라서. 물론 거기에 있는 고기가 뭐 물고기 뭐저 잡혀요. 그런 건 있죠. 그건 당연히 있어요. 근데 해류 따라 간다 하면 우리나라는 5년 있다 와요. 왜냐면 미국 찍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데미지를 받던 미국이 먼저 받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되게 민감하죠. 자기네 국민인데 다 같이 또 우리나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 공동 전수조사 했을 때 리터당 들어있는 이제 삼중수의 양이 어떤 기준치가 있겠죠. 그걸 그렇죠. 충분히 허용하면 이제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다른 곳에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방류를 해왔으니까. 그러면은 일본에서 배출하는 22조 베크렐이라는 총량은 가장 중요한 건 리터당 몇 베크렐이냐가 중요한 거고 그렇죠. 여기에서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바다로 가잖아요. 그럼 또 얼마만큼 삼중수가 있냐도 중요한데 카나다는 자기들만 독특한 디자인인 캔드 원자로 중수를 쓰는데 연 1860조 베크렐이 나와요. 1860조요. 그리고 영국의 이제 셀라필드 제철 설비에서는 1540조 베크렐. 프랑스 제철 설비에서 무려 1경 3700조 베크렐. 단위가 달라지네요. 단위가 달라져요. 근데 그 사람들 잘 살고 뭐 불란서 사람들 해산물 요리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요. 미식의 나라 아닙니까 그게 또. 그리고 또 그게 물이니까 어디든 간단 말이에요. 걔네 포도주 비싸죠. 그렇죠. 돈이 없어 못 먹죠. 방사능이 걱정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 못 먹죠. 지갑이 걱정돼서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면 후쿠시마에서 연간 22조 베크렐이 나온다? 뭐 그거 염려될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염려된다면 그건 당연히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여러분 의견이니까 존중해야 돼 맞는데 우리나라는 220조 베크렐 나온다. 같은 논리라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생선이 어떤 뭐 둔갑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잡히든 어떻게 잡히든 우리 식탁에 오르는 거 걱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공식 원자력을 다 조사하면서 버린 양이 거의 10배가 넘는다. 그리고 우리가 확률적으로 고기를 잡으면 우리나라 연안에 잡힐 거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후쿠시마라는 사고가 있었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처리수를 배출을 하지만 그게 우리가 먹는 식탁에 오더라도 달라지는 바가 없다. 맞아요. 그래도 다만 권고하는 건 그래요. 최대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을 피폭을 줄이는 거는 우리의 권리죠. 우리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권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장려를 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그 선형적인 모델이 검증이 안 됐다는 거지 그게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건 동의해요. 그래서 우리가 3-4mm 시버트만큼의 피폭을 연간 받기 때문에 암 발생이 있을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는 것 뿐이지 그렇다 해서 이 위험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방사 피폭량을 줄이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당연히 권고를 드리고 이제 다만 너무 비과학적이에요. 적어도 내가 1년에 CT 한 방 정도 찍는 거는 용인할 수 있는 혹은 나 담배 CT까지 한다.
라는 걸 용인할 수 있다 하면 후쿠시마 그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이 삼중수에 관한 이슈는. 그렇군요. 정리하자면은 일단 절대적인 피폭량 자체도 생각보다 우리의 기준이 굉장히 보수적이니, 그리고 피폭량이라는 것 자체가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에너지니까요. 예를 들어서 철갑옷을 입고 있는데 총알에는 뚫리지만 총알의 100분의 1의 힘을 가진 화살을 100발 맞는다고 철갑옷이 뚫리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르노면 몇십만 명 죽었다. 그게 왜냐하면 모집단, 표본 집단 수가 좀 통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